그 부분, 그러니까 호국 영령과 가족들이 지금의 안보 태세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는 메시지에 대한 여러 해석 얘기가 나오자 나라를 대통령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이제 그 본인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덧붙여 설명까지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그 논평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면 예. 보수 정부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후퇴했던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보훈처 자체를 갖다가 지금 장관급으로 격산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지금 이번에 같이 만났다고 하는 천안함 장병 희생자들을 만났다고 하시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애초에 그거를 폭침사를 처음에 부정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이후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 25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 징계 등을 요구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 12명에 대해서는 심지어 군형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12명 전부 다 무혐의 처분한 것도 이명박 정부고요. 그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진 게 전혀 없었어요. 네. 오히려 2년 뒤에 그 중에 8명은 장성 진급해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 이 나라다운 국격을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누가 도대체 그때 천안함 장병들을 모욕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서 저런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그 메시지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하시고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훈 정책을 비판하는 걸로 해석된다면 예. 그 자체로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보훈 정책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굉장히 그 직급도 올리고 그다음에 조직도 확대 개편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호국 정책, 그 보훈 정책 잘 하고 있는 거 알고나 비판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데 2021년 현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 천안함 함장 최원일 함장과 또 생존 장병들이 또 유가족들이 매일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천안함 제조사에 대한 추진이 들어갔었고 그 외 여러 가지 이 천안함이나 서해 수호의 날과 관련된 여러 이 유족들 또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 뭔가 음모론을 지금 자꾸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비판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장병들과 국가유공자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전준영님과의 대화 나눴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왜 아직도 천안함 생존 장병 중에서 예비역 중에서 13명밖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안 됐는가? 나머지 사람들은 왜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자기 입증을 해야만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준다면서 보훈처에서 유공자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천안함 장병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대변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뭐 천안함 제조사 항의 시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주영 씨가 저한테 따로 언급하기로는 서해 수호 날에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김태년 전 원내대표 그 자리에서 졸았잖아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가 이 국가유공자들이나 천안함 장병들 또 이 무시하는 걸로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갑자기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천안함 장병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것이죠. 예, 사실은 근데 그 최원일 함장이라는 그 이제 예비역 대령인데요. 그분도 승진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생태 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 그 수장시켜 놓고 그리고 이후에 잠시만요.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말씀. 아니요 함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잠시만요.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본인이 수장시킨 건 전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잠시만요. 작전 중이었어요. 심지어 한미 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자기가 폭침 당하는지도 몰랐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그 표현으로서 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하들을 생태같이 자기들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제대로 처우를 안 해준다? 본인은 처우받을 자격 없어요. 그때 죽은 장병들은 몰라도. 근데 조상호 대변인, 이게 지금 수장을 누가 시켰다?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걸 지금 북한에서 폭침을 해서 한 거지. 그럼 최원일 함장이 그 폭침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지 못했다면 경계에 대한 균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최원일 함장이 수장시켰다? 그 주어가 누굽니까?
최원일 함장이 그럼 수장시켰어요? 그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부하들의 수장의 책임이 아니 있는 그건 거잖아요. 지휘 책임을 묻는 거지. 네. 그게 수장시킨 책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지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의 부하들이 폭침 나가는 동안까지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그것도 얘기예요. 심지어 작전 중에 예. 자기 부하들이 폭침 당하는 그 상황까지 폭침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잠시만요.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조상우 부대변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 여러 내용 중에 네. 뭐 사실관계도 있고 조상우 부대변인 주장도 있지만 일단 수장이란 단어는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최원일 함장이 어떤 인물인지의 논란의 여지를 떠나서 네. 그 피해자의 귀를 기울이는 윤 전 총장의 목소리조차도 행동도 좀 잘못됐다 이런 아니 말씀이십니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거를 마치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영 간 대립으로 그 대립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잘못된 행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갑론음박이 될지는 잘 몰랐는데 일단 윤 전 총장의 행보 관련해서 현 정부의 보훈 정책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현충원 참배 말고도 토요일에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 그리고 어제는 천안함 생존자를 잇따라 만났습니다.